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실크로드, 즉 비단길입니다. 그런데요, 흔히 평화와 교류의 상징으로만 알고 있는 이 길이 사실은 피와 정복, 그리고 한 제국의 거대한 야망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보통 실크로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사막 위를 터벅터벅 걷는 낙타 행렬, 그리고 비단과 향신료를 나누며 동서양의 문화를 잇는 상인들. 뭔가 굉장히 평화롭고 낭만적인 그런 이미지를 다들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위대한 교역로의 첫 페이지가 평화로운 교류가 아니라 아주 치열한 정복전쟁으로 시작됐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역사의 반전을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실크로드에 대한 환상부터 좀 걷어내고요. 당시 한나라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강력한 흉노 제국을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이 흉노를 막기 위한 외교관 장건의 필사적인 여정과 결국 외교 대신 칼을 선택한 정복군주 한무제의 결단까지 쭉 따라가 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전쟁이 어떻게 세계사를 뒤바꾼 위대한 길, 실크로드를 탄생시켰는지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실크로드의 신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 그 둘 사이에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에는 한 나라의 정말 큰 골칫덩어리, 바로 흉노가 있었습니다. 이 흉노는요, 그냥 국경을 좀 괴롭히는 이민족 수준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그야말로 막강한 유목 제국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제국의 차이가 딱 보이죠? 한 나라는 성을 쌓고 땅에 뿌리 내려 농사를 짓는 농경제국이었고요. 반면에 흉노는 말을 타고 초원을 누비면서 약탈로 먹고 사는 기동력이 생명인 유목제국이었습니다. 이건 애초에 평화롭게 공존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구조였던 거죠.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한 나라가 서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 장건이 등장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의 여정은 무역을 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장건의 임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명백하게 군사적인 목적이었어요. 우리랑 손잡고 흉노 좀 같이 칩시다. 이 제안을 하러 간 외교 특사였지 비단 팔러 간 상인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여정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흉노에게 붙잡혀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러다 극적으로 탈출해서 서역의 여러 나라를 거쳐 돌아왔지만 정작 원래 목표였던 군사동맹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요, 그는 실패보다 훨씬 더 귀중한 걸 가져왔습니다. 바로 서쪽 세계에 대한 생생하고 엄청난 정보였죠. 자, 이제 외교라는 카드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뭘까요? 모든 것은 단 한 사람의 선택에 달리게 됩니다. 바로 정복군주 한무제의 결단이죠. 그는 평화 대신 전쟁을 택했고 이 선택이 모든 것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한무제의 생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칼로 길을 뚫는다. 흉노의 위협을 완전히 뿌리 뽑고 서쪽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우리 손에 넣어야 한다. 이 거대한 야망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순간이었죠. 한무제의 전략은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자, 1단계, 수십 년에 걸친 대규모 전쟁으로 흉노를 저 멀리 북쪽으로 쫓아내버립니다. 2단계, 서쪽으로 가는 핵심 통로인 하서회랑을 완전히 장악하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 길 위에 둔왕이나 카슈가르 같은 군사 거점 도시들을 딱 세워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는 것. 이게 바로 그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 전쟁이 어떻게 위대한 길을 낳았는가? 바로 여기서부터 역사의 가장 흥미로운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피비린내 나는 정복의 길이 어떻게 평화로운 교역의 길로 변모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수많은 군인과 복음 마차가 다니면서 단단하게 닦아놓은 그 길이 이제는 비단을 실은 상인들의 행렬로 채워지는 겁니다.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웠던 그 삭막한 군사 요새가 동서양의 상인들이 만나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활기 넘치는 교역소로 바뀌는 거죠.
즉, 전쟁을 위해 만들어졌던 모든 인프라가 역설적으로 평화로운 교역의 튼튼한 기반이 되어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군사도로 위로 문명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비단과 종이, 철기, 당시의 첨단 기술이 서쪽으로 흘러갔고요. 서역에서는 한모제가 그토록 원했던 천마, 즉 하늘을 나는 말과 이국적인 향신료, 또 아름다운 유리 제품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교류는 동양과 서양 양쪽 세계의 모습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죠. 자, 마지막으로 이 정복의 길이 단순히 중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 전체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 거대한 영향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길은 그냥 물건만 오가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마주하는 통로였고, 불교 같은 위대한 사상과 종이, 화약처럼 세상을 바꾼 기술이 바로 이 길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한 황제의 정복 야망이 의도치 않게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셈이죠. 오늘 우리는 평화의 상징인 실크로드가 사실은 전쟁과 정복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꽤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연결과 교류는 과연 언제나 갈등과 정복이라는 그림자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